42세의 남편을 잃고 5년째 혼자 생계를 꾸려가던 김지연. 오늘도 계단 청소를 하던 그녀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그 남자의 눈빛을 본 순간 지연의 손에서 걸레가 떨어졌습니다. 혹시 박민재 씨 아니세요?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지연은 확신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의 목소리였거든요. 분명히 5년 전 산속에서 추락사로 죽었다던 남편이 살아서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과연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왜 5년 동안 가족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는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올해 42세이고요. 5년 전에 남편을 잃고 혼자서 딸과 시어머니를 돌보며 살고 있어요. 생계를 위해 여러 건물에서 계단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지만 딸만큼은 제대로 교육시키고 싶어서 이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하루아침에 뒤바뀌게 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화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3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지연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청소 도구가 담긴 수레를 끌고 신축 오피스텔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바퀴가 계단에 부딪힐 때마다 나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후,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42세의 남편을 잃고 벌써 5년째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일을 할 줄 몰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집안일만 하면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지연에게 계단 청소는 생존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첫 번째 청소 현장으로 향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피스텔, 상가 건물, 아파트까지 하루에 서너 곳을 돌았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무릎은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 달 수입은 130만 원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딸 다영이의 대학 등록금과 시어머니 병원비를 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딸만큼은 제대로 교육시켜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엄마, 제가 휴학하고 아르바이트 할게요. 20살 딸 다영이 어머니를 걱정하며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단호했습니다. 안 돼. 너라도 제대로 공부해야지. 그것이 남편에 대한 마지막 약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대학만큼은 졸업시키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3층 계단에 도착했습니다. 물걸레를 꺼내 바닥에 펼쳤습니다. 무릎을 꿇고 계단을 하나씩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목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이 작은 돈이라도 벌어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지연은 몸을 한쪽으로 피해 길을 내주려고 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은 항상 조심해야 했습니다. 민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4층에서 3층으로 내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걸레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슬쩍 올려다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남자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키는 175cm 정도였습니다. 어깨가 넓고 걸음걸이가 특이했습니다. 오른쪽 발을 살짝 끌듯이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연의 심장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 걸음걸이를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아주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의 걸음걸이 같았습니다. 남자가 3층에 도착했습니다. 지연과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잠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지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연의 손에서 걸레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면서 수없이 본 눈빛이었습니다. 사랑스럽게 쳐다볼 때의 눈빛, 걱정할 때의 눈빛, 미안해할 때의 눈빛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했습니다. 5년 전 산속에서 추락사고로 죽었으니까요. 직접 장례식도 치렀습니다. 무덤도 만들었습니다. 매년 제사도 지냈습니다. 남자는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지연이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미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1층으로 향했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연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미 건물 밖으로 나간 뒤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내가 미친 건가? 죽은 남편을 봤다고 생각하는 자신이 이상했습니다. 너무 그리워서 착각한 건 아닐까요?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본 것뿐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그 걸음걸이도 분명했습니다. 어깨선까지 똑같았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것이 일치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청소는 이미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그 남자 생각뿐이었습니다. 혹시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간 지연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계속해서 그 남자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 전체를 볼 수는 없었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여보, 정말 당신이에요? 남편의 사진을 꺼내서 들여다봤습니다. 5년 전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급했습니다. 어서 그 오피스텔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그 남자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오피스텔에 도착해서 관리실 아저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친절한 분이었습니다. 아저씨, 어제 오후에 키 큰 남자분 보셨어요? 마스크 쓰고 모자 눌러쓴. 아, 3층에 사시는 분 말씀이세요? 지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이진호 씨라고 하시는데 한 6개월 정도 됐나요? 혼자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진호. 남편의 이름은 박민재였습니다.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글쎄요, 4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던데요. 조용하고 예의 바른 분이에요. 건설 쪽 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도 맞았습니다. 남편도 건설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것이 일치했습니다. 그분 얼굴을 자세히 보신 적 있으세요?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니셔서 잘 모르겠어요. 요즘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지연은 아쉬웠지만 더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지연은 탐정이 된 것처럼 그 오피스텔을 관찰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3층을 유심히 봤습니다. 혹시 그 남자가 나오지 않을까 기다렸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남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자신의 착각이었을까요? 너무 그리워서 헛것을 본 건 아닐까요? 셋째 날 오후였습니다. 지연이 2층 계단을 청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래쪽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특유의 리듬감 있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오른쪽 발을 살짝 끄는 걸음걸이였습니다. 지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곧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마스크를 벗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수염을 기른 얼굴이었습니다. 5년 전보다 야위어 보였습니다. 피부도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목구비는 분명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남자도 지연을 발견하고 멈춰섰습니다. 놀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재빨리 마스크를 꺼내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두 사람은 몇 초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재 오빠,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습니다. 남자의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이 남편이라는 것을.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왜 모르는 척할까요? 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을까요? 5년 동안 어디에 있었을까요? 왜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직접 물어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연은 옥상에서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무작정 3층으로 찾아가기에는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때 옥상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돌아봤습니다.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이진호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넓은 옥상에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남자도 지연을 보고 멈춰섰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연의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었습니다. 5년 만에 남편과 제대로 마주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혹시 박민재 씨 아니세요? 남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당황한 표정을 숨기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연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지연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쉰 것 같긴 했지만 분명히 그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까지. 당신 정말 우리 남편 맞죠?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더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간 억눌러왔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남자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분명히 죽었다고 5년 전에 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던 남편이 살아서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기쁨과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정말 당신이에요? 정말 살아있었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정말 미안해. 5년 만에 듣는 남편의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미안하다고 하는 걸까요? 살아있다면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미안해요? 살아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설명이 필요해. 긴 이야기야. 민재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말해줘요. 처음부터 다. 지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5년간 궁금했던 모든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망설였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금은 안 돼. 너무 위험해. 위험하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은 시간이 없어. 민재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럼 언제 만날 수 있어요? 토요일 오후 2시에 용산역 3번 출구 앞에서. 민재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그리고 옥상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잠깐 더 얘기해요. 하지만 민재는 이미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혼자 옥상에 남겨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3월의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춥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왜 숨어서 살고 있을까요? 왜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위험하다는 걸까요? 토요일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려면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연은 옥상 난간에 기대어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난 5년의 시간처럼 말이죠. 다영아, 아빠가 살아계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딸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말해야 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행동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는 기쁨과 함께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불안감도 컸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5년 동안 홀로 버텨온 시간이 끝났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으니까요. 비록 아직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희망이 생겼습니다. 가족이 다시 함께할 수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용산역 3번 출구 앞이었습니다. 지연은 30분 일찍 도착해서 기다렸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5년 만에 남편과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역앞 광장에서 지연은 계속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민재가 오지 않을까봐 불안했어요. 혹시 어제 일이 꿈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확히 2시에 민재가 나타났어요.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모습이었습니다. 지연을 발견하고 천천히 다가왔어요. 지연아, 오빠.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민재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10kg은 빠진 것 같았어요. 조용한 곳으로 가자. 민재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는 구석진 자리에 앉았어요. 민재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지연은 또다시 충격을 받았어요. 얼굴에 상처 자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5년 전에는 없던 상처들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왜 몰랐죠?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5년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5년이에요, 5년. 저와 다영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다른 손님들이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다영이는 어떻게 해요? 아빠가 보고 싶다고 울던 우리 딸은 어떻게 해요? 어머님은 아들 잃었다고 매일 우시고 저는 생계비 벌려고 계단 청소까지 하는데. 지연이 민재의 팔을 잡고 흔들었어요. 분노와 그리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민재는 아내의 분노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왜요? 왜 살아있으면서 우리를 속였어요? 이유가 있어, 지연아. 설명할게. 다 설명할게. 민재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처음부터 말해줘요. 왜 죽은 척 했는지, 5년 동안 뭘 했는지 다요. 지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민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조사장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 뭐라고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상상도 못한 말이었어요. 37번 현장 답사한다고 속이고 산속으로 데리고 간 거야. 거기서 나를 밀어뜨렸어. 민재가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2019년 3월로 돌아가서 말이죠.
그때 민재는 한양건설 시공팀 부장이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회사에서 가장 신뢰받는 현장 전문가였어요. 경기도 용인의 고급 전원주택 단지 그린파크타운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총 200세대 규모의 이 단지는 한양건설의 야심작이었어요. 분양가만 세대당 8억 원을 호가하는 고급 주택단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초공사 과정에서 철근량이 설계 도면보다 30% 부족하게 들어간 거야. 콘크리트 강도 역시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고 더 심각한 건 집안 조사 결과가 조작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어. 지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건설 일을 잘 모르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부실 공사잖아. 민재가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이대로 공사를 진행한다면 입주민들의 생명이 위험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즉시 조연수 사장에게 보고했지. 사장님, 그린파크타운 공사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민재가 당시 상황을 재현했어요. 조연수 사장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박 부장. 기초공사부터 모든 게 엉망입니다. 이대로는 입주민들이 위험해요. 하지만 조 사장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박 부장, 자네 집은 전세 아닌가? 딸 대학 등록금은 어쩌고? 그래도 사람이 살 집인데요. 다시 생각해보게. 자네 가족을 위해서라도. 민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제 양심을 팔 수는 없습니다. 조 사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박민재, 너 지금 나와 회사를 적으로 돌리겠다는 거야? 일주일 후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부실하게 지어진 임시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작업 중이던 인부 3명이 깔려 죽었어요. 민재가 그토록 경고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사장님, 이제라도 공사를 중단하고 유가족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 사장의 반응은 냉혹했어요. 작업자 부주의에 의한 단순 안전사고로 처리했어. 더 이상 문제 삼지 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부실 공사 때문에. 박민재. 조 사장의 목소리가 얼어붙었어요. 내일 새벽 6시에 37번 현장으로 와. 새로운 부지 답사를 함께 가자고. 그날 밤 민재는 지연에게 말했어요. 내일 일찍 현장 답사 나가야 해. 조심해서 다녀와요. 그것이 부부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나무에 걸려서 죽지 않았어. 민재가 계속 설명했어요. 며칠 동안 의식불명이었는데 산속 암자 스님이 구해주셨지.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남편이 그런 위험을 겪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조 사장이 날 죽이려고 했다는 건 우리 가족도 위험하다는 뜻이야. 민재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가족들까지 해칠 수 있어. 그래서 죽은 척하면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 한양건설의 부실 공사를. 그리고 날 죽이려고 한 증거를. 5년 동안? 응. 5년 동안 이진호라는 가명으로 살면서 여러 건설 현장을 돌아다녔어. 민재는 주머니에서 낡은 노트 하나를 꺼냈어요. 5년 동안 기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현장에서 어떤 부실 공사를 했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다요. 지연이 노트를 받아 들여다봤어요. 빽빽하게 적힌 글자들과 사진들, 그리고 도면들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특히 그린파크타운 입주민들을 만났을 때는 정말 화가 났어. 민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입주한 지 2년 만에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 3년 차에는 천장에서 물이 새고 지금은 기초가 침하되고 있어. 얼마나 심각한데요? 201호에 사는 김정민 씨 집은 거실 바닥이 5cm나 기울어졌어. 아이가 공을 굴리면 한쪽으로만 굴러가요. 지연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304호 이영애 씨는 겨울에 동파 사고가 나서 집안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건설회사에서는 입주민 과실이라고 발뺌해요. 세대당 8억 원씩 주고 산 집이 그렇게 됐다고요?
더 심각한 건 아이들이야. 집중력도 심하고 곰팡이 때문에 알레르기 환자가 속출하고 있어. 민재는 핸드폰에서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갈라진 벽, 곰팡이가 핀 천장, 기울어진 바닥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게 5년 전 내가 경고했던 부실공사 때문이야. 그래서 복수하려는 거예요? 복수가 아니야, 지연아. 민재가 고개를 저었어요. 정의야. 조연수와 한양건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해.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겠네요. 맞아. 지금까지는 현장 직원들 증언이나 사진 자료 정도만 모을 수 있었어. 민재가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뭐예요? 회사 내부 자료가 필요해. 이메일, 회계장부, 설계 변경 지시서 같은 것들. 지연이 무릎을 쳤어요. 그럼 제가 한양건설 본사에 취업하면 되잖아요. 뭐라고? 민재가 깜짝 놀랐어요. 청소업체를 통해서 본사 야간 청소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쳤어. 너무 위험해. 당신이 5년 동안 혼자 위험한 일 한 거보다는 낫죠. 지연의 제안에 민재는 한참 고민했어요. 정말로 할 수 있겠어? 해야죠. 이제 우리 가족이 당당하게 살려면. 민재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데요? 절대로 무리하지 마.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그만둬. 알았어요. 그리고 연락을 자주 해. 하루에 한 번은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구체적으로 뭘 찾아야 해요? 민재가 노트를 펼쳤어요. 첫 번째, 그린파크타운 관련 모든 내부 문서, 특히 설계 변경 지시서와 자재 구매 내역. 두 번째, 조연수 사장의 개인 이메일과 통화 기록. 내가 죽었다고 발표했을 때 누구랑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세 번째는요? 회계장부. 부실공사로 절약한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야 해. 지연이 메모하며 물었어요. 사장실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야간 청소원이면 가능해. 대부분 회사들이 밤에 청소하거든. 그럼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일주일 후부터. 먼저 청소업체에 지원해서 한양건설 담당자로 배정받아야 해. 민재가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지연아, 정말 고마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 당연한 거죠. 우리 부부잖아요. 그때 지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 다영이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언제 들어와요? 할머니가 찾으세요. 지연이 당황했어요. 민재에게 눈짓했지만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너무 위험해. 알겠어요. 다영아, 엄마 좀 늦을 것 같아. 할머니께 죄송하다고 전해드려.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요. 뭔 일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곧 들어갈게. 전화를 끊고 지연이 민재를 바라봤어요. 다영이와 어머님에게는 언제 말할 거예요? 모든 게 끝나고 나서. 그때까지는 절대 안 돼. 알겠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카페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부터는 여기서 만나면 안 돼. 혹시 누가 의심할지도 몰라.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어디서 만날까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이곳에서. 하지만 너무 자주 만나면 위험해. 알겠어요. 지연이 카페를 나가려다 멈춰섰어요. 오빠. 응. 5년 동안 정말 보고 싶었어요. 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도야, 지연아. 매일 밤 너희들 생각에 잠 못 잤어. 이번엔 꼭 성공해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래. 반드시 성공시키자. 지연이 카페를 나서며 뒤돌아봤을 때 민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20년을 함께 산 부부의 사랑이 5년의 이별을 이기고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위험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지연은 클린파워 청소용역의 직원이 되어 한양건설 본사에 첫 출근을 했어요.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23층짜리 한양건설 본사는 지연에게
적의 심장부나 다름없었습니다. 유리로 된 거대한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회사 로고가 건물 꼭대기에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을 죽이려 했던 조연수가 사장으로 있는 곳이었죠. 신입 직원이시네요. 저는 팀장 김순자입니다. 50대 여성 팀장이 지연을 반겼어요. 친절한 미소를 지었지만 지연은 긴장해서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김지연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야간 청소는 처음이세요? 네.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 팀장이 지연에게 청소구역을 배정해줬어요. 15층부터 20층까지 담당하시면 돼요. 특히 임원진 사무실이 있는 20층은 더 꼼꼼하게요. 지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20층이라면 조연수 사장실도 있을 거예요. 20층에는 누가 계세요? 사장실, 전무실, 상무실이 있어요. 그런데 야간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편하게 청소하시면 돼요. 첫날 밤 10시 본격적인 야간 청소가 시작되었어요. 지연은 15층부터 차례대로 올라가며 건물의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18층은 설계팀과 시공팀 사무실이었어요. 19층은 회계팀과 법무팀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층에 도착했죠. 복도 끝에 대표이사라고 쓰인 문패가 보였어요. 남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지연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첫날은 무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단 평범한 청소원으로서 의심받지 않는 것이 중요했어요. 이틀째가 되었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20층 복도를 청소하면서 주변을 살펴봤어요. CCTV 위치도 확인했습니다. 사장실 문은 항상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임원실들은 가끔 열려 있었습니다. 지연은 기회를 노렸죠. 셋째 날 되던 날 지연에게 기회가 왔어요. 다른 청소원이 갑자기 아파서 못 나오게 되면서 지연이 혼자서 20층을 담당하게 된 거예요. 오늘은 혼자 해야 하네요. 힘들겠지만 부탁해요. 김 팀장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할게요. 밤 11시 30분 건물에는 경비원과 청소원들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사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돌려봤어요.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민재가 가르쳐준 방법이 있었거든요. 청소도구함에서 작은 도구를 꺼냈습니다. 민재가 미리 준비해 준 것이었어요. 몇 분간 조심스럽게 문을 만졌습니다. 딸깍. 문이 열렸어요. 지연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넓은 사장실 안에는 큰 책상과 컴퓨터가 있었어요. 벽면에는 금고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먼저 책상 위 서류들을 확인했어요. 대부분 일상적인 업무 관련 문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린파크타운 사후 관리 대책회의라는 제목의 회의록이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오나? 지연은 재빨리 문서를 제자리에 놓고 청소도구를 들었습니다. 다행히 발소리는 멀어져 갔어요. 이제 컴퓨터를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지연은 조연수 사장의 컴퓨터를 켰어요. 다행히 비밀번호 없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메일함을 열어보니 수천 개의 이메일이 있었어요. 지연은 검색창에 박민재라고 입력했습니다. 검색 결과에 충격적인 이메일들이 나왔어요. 제목 박민재 문제 해결 방안 보내니 조연수 받느니 이동욱 전무 내용 박민재가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 영구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내일 37번 현장으로 데리고 가서 처리하자.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을 죽이려고 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어요. 재빨리 이 이메일과 관련된 모든 메시지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다음 이메일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제목 그린파크타운 부실공사 은폐 방안 내용 박민재의 보고서는 모두 폐기했다. 언론사 접촉 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유가족에게는 위로금을 지급하여 입을 막자. 현장 직원들도 모두 입단속시켰다. 또 다른 이메일도 있었어요.
제목 인부 사망사고 처리 완료 내용 3명 사망사고는 작업자 부주의로 처리 완료. 유가족들과 합의했고 언론 보도 최소화했다. 박민재 제거 후 더 이상 문제 없을 것. 지연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냉혹하고 악랄한지를 직접 확인한 거죠. 컴퓨터 자료만으로도 충분했지만 지연은 금고도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금고는 전자식 비밀번호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민재가 가르쳐 준 대로 조사장의 생년월일을 입력해 봤어요. 틀렸습니다. 다음으로 한양건설 창립일을 입력해 봤어요. 역시 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파크타운 착공일을 입력해 봤어요. 삐삐삐. 금고가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현금과 함께 여러 문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기밀 도장이 찍힌 파일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그린파크타운의 실제 설계도와 시공 지시서가 들어 있었어요. 공식 설계도와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철근량은 절반으로 콘크리트 강도는 70% 수준으로 줄인 것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이런 악마들. 지연은 이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흔들릴 뻔했지만 집중했어요. 마지막 문서를 촬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사장실 문이 열렸어요.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이동욱 전무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연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어요. 청소하러 왔는데요. 지연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청소요? 그런데 금고가 왜 열려 있죠? 이 전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의심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금고요? 저는 몰라요. 처음부터 열려 있었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요. 금고 비밀번호는 사장님밖에 몰라요. 이 전무가 지연에게 다가왔어요. 지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휴대폰 가지고 있죠? 좀 봅시다. 지연의 핸드폰에는 방금 찍은 모든 증거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들키면 끝이었습니다. 왜요? 개인 휴대폰인데요.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으니까 확인해야죠. 이 전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다른 청소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연 씨, 어디 계세요? 김 팀장이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이 전무가 잠깐 주의를 돌린 사이 지연은 재빨리 찍었던 사진들을 민재에게 전송했어요. 전송 완료 메시지가 뜨자마자 바로 사진들을 삭제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지연이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김 팀장이 사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전무님도 계시네요. 야간에 웬일이세요? 김 팀장이 이상해했어요. 서류 가지러 잠깐 들렀어요. 이 전무가 당황하며 둘러댔습니다. 지연 씨, 청소 다 끝났으면 내려가죠. 네, 팀장님. 지연은 김 팀장과 함께 사장실을 나왔어요. 이 전무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봤지만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탄 후 김 팀장이 물었어요. 전무님이 뭐라고 하던가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청소 잘하라고요. 이상하네요. 보통 야간에는 임원들이 안 오는데요. 지연은 가슴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겨우 위기를 넘겼지만 이제 이 전무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연은 즉시 민재에게 연락했어요. 여보, 사진 받았어요? 받았어. 대단해, 지연아. 이 정도면 충분해. 민재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들켰을 수도 있어요. 이 전무가 의심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만둬. 더 이상은 위험해. 하지만 아직 안 돼. 지금 있는 증거만으로도 충분해.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할 필요 없어. 지연도 동의했어요. 실제로 너무 위험했고 언제 정체가 드러날지 몰랐습니다. 알겠어요. 내일부터는 안 나갈게요. 고마워, 지연아. 정말 고생했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검찰에 고발할 거야.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해.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한양건설이 이미 그들의 정체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지연이 청소 일을 그만둔 지 사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재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박민재죠? 냉랭한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구세요? 한양건설 조연수 사장입니다. 민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5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였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박 부장. 어떻게 내 번호를? 자네 부인이 우리 회사에서 일했잖아. 실력이 참 좋더군. 조 사장이 비웃는 듯한 어조로 말했어요. 무슨 말이야? 청소 참 깨끗하게 하던데요. 자료 복사는 더 깨끗하게 하더라고. 민재는 지연이 들켰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아내에게 손대지 마. 그럼 내 말을 들어. 오늘 밤 10시에 그린파크타운 37번지로 와. 37번지. 5년 전 자신이 죽을 뻔했던 그곳이었어요. 안 가면 어떻게 할 건데? 자네 부인과 딸, 그리고 어머니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어요. 함정인 걸 알면서도 민재는 즉시 지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연아, 지금 어디야? 집에 있어요. 왜요? 조 사장이 연락했어. 우리 들켰어. 뭐라고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당장 다영이랑 어머니 모시고 안전한 곳으로 피해. 당신은 어떻게 해요? 나는 조 사장을 만나러 가야겠어. 안 돼요. 함정인 거 뻔하잖아요. 하지만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이번엔 혼자 가지 마요. 저도 함께 갈게요. 절대 안 돼. 5년 전처럼 혼자 당하라고요? 이번엔 다르게 해야 해요. 민재는 잠시 고민했어요. 지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했어요. 좋아. 방법이 있어. 어떤 방법이요? 모든 걸 실시간으로 방송할 거야. 방송이요? 그래. 내가 아는 기자에게 연락해서 인터넷 생중계를 하는 거야. 민재가 설명했어요. 조 사장이 뭘 하든 뭘 말하든 전국에 생중계될 거야. 그럼 우리를 해칠 수 없어. 정말 가능한가요? 가능해. 지금 준비 중이야. 민재는 이미 5년 동안 알고 지낸 탐사보도 전문 기자 김진수에게 연락을 취한 상태였어요. 김 기자, 한양건설의 모든 비리를 폭로할 결정적 순간이야. 정말인가요? 그럼 저희가 생중계 준비할게요. 드디어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5년간의 숨바꼭질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밤 10시 그린파크타운 37번지였습니다. 미완성 건물들이 흉물스럽게 서 있는 이곳은 여전히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어요. 5년 전 민재가 죽을 뻔했던 바로 그 장소였죠. 민재와 지연이 도착했을 때 조연수 사장과 이동욱 전무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그들의 실루엣이 불길하게 보였습니다. 오랜만이야, 박민재. 조 사장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5년 만에 직접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인도 함께 오셨네요. 청소 실력이 뛰어나다던데. 조 사장이 지연을 보며 비꼬듯이 말했어요. 지연은 민재 뒤로 숨었습니다. 민재는 주머니 속 휴대폰이 녹화 중인 것을 확인했어요. 실시간 생중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죠. 5년 만이네요, 조 사장. 그래. 그때 확실히 처리했어야 했는데 내가 실수했어. 조 사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실수요?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게 실수야? 죽이려고 했다고? 증거라도 있어? 조 사장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대화가 생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증거는 충분해요. 당신이 보낸 이메일, 회계 조작 기록, 부실공사 지시서까지.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야? 법정에서는 통하지 않아. 조 사장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그럼 당신 입으로 직접 말해줄래요? 5년 전 여기서 나를 밀어뜨린 것도 그린파크타운 부실공사도
민재가 도발했습니다. 조사장의 표정이 변했어요. 박민재, 너 지금 녹음하고 있는 거 아니야? 녹음요? 이미 늦었어요. 민재가 휴대폰을 들어보였어요. 화면에는 라이브 방송이 켜져 있었습니다. 시청자 수가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죠. 뭐야 이게? 조사장이 당황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전국에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어요. 당신이 한 말 모두 기록되고 있고요. 이 전무가 다급하게 조사장을 말렸어요. 사장님, 이제 그만하시죠. 하지만 조사장은 이미 이성을 잃었습니다. 5년간 쌓인 분노가 터져나왔어요. 생중계든 뭐든 상관없어. 너희들 오늘 여기서 죽는다. 죽인다고요? 5년 전처럼? 그래. 5년 전에 너를 여기서 밀어뜨렸지.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 회사를 망치려고 하잖아. 조사장이 소리쳤어요. 전국의 시청자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댓글창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죠. 그린파크타운은 처음부터 비자금 조달용이었어. 철근, 콘크리트 줄여서 30%나 절약했다고. 조사장이 계속해서 자백했어요. 인부 3명 죽은 것도 내 책임이야. 괜히 문제 삼지만 않았어도 조용히 넘어갔을 텐데. 더 말해봐요. 입주민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도. 민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입주민들요? 그런 것까지 신경 쓸 게 뭐 있어? 돈만 받으면 그만이지. 조사장이 완전히 이성을 잃고 모든 것을 자백했어요.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여러 대가 현장으로 달려왔어요. 생중계를 보고 있던 시청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경찰관들이 현장을 포위했어요. 조사장은 그제야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한양건설 조연수 사장님, 살인미수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방금 전 생중계에서 모든 범죄를 자백하셨습니다. 조사장이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전국의 수만 명이 그의 자백을 듣고 봤거든요. 이 전무도 함께 체포되었어요. 두 사람은 경찰차에 태워져 사라졌습니다. 민재와 지연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5년간의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래, 정말 해냈어. 민재도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이 한양건설 사건을 톱뉴스로 보도했어요. 한양건설 조연수 사장 살인미수 자백 그린파크타운 부실공사 진실 드러나 5년간 숨어 지낸 박민재 시극적 생환. 민재와 지연은 집에서 뉴스를 보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딸 다영이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다영이 거실로 들어오다가 소파에 앉아있는 낯선 남자를 보고 멈춰 섰어요. 엄마, 이분은 누구세요?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다영아, 아빠야. 네. 다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빠가 살아서 돌아왔어. 다영은 한참 동안 민재를 바라봤어요. 5년 전 기억과 비교해보고 있었습니다. 많이 야위었지만 분명히 아버지였어요. 민재가 천천히 일어나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다영아, 아빠야. 다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빠, 정말 아빠예요? 그래, 내 딸. 부녀는 5년 만에 포옹했어요. 거실 안쪽에서 할머니도 나와 이 광경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살아서 돌아왔구나. 할머니가 민재를 끌어안으며 울었어요. 어머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살아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살아있기만 하면. 가족 4명이 모두 함께 울었습니다. 5년간 헤어져 있었던 시간이 너무 길고 아팠어요. 한 달 후 조연수와 이동욱은 각각 살인미수, 업무상 과실치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그린파크타운은 전면 재건축이 결정되었고 입주민들은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양건설은 파산했어요. 회사의 모든 비리가 드러나면서
신뢰를 완전히 잃었거든요. 민재는 건설업계 내부 고발자 보호단체에서 일하며 부실공사 척결 활동에 나섰어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청소 일을 할 필요가 없어졌지만 자원봉사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어요. 힘든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잘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다영이는 건축학과로 전과해서 아버지처럼 정직한 건축가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아빠처럼 정의로운 건축가가 될래요.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 4명이 한강공원에 나들이를 나왔어요. 5년 만에 함께하는 가족 나들이였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봄날이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가족들을 비췄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 지연이 민재의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 있다는 게 앞으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민재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런데 여보. 응. 다음에 또 이런 일 생기면 처음부터 함께해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지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민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할게. 다영이가 부모님께 다가왔어요. 아빠, 엄마 사랑해요. 할머니도 함께 와서 가족들과 함께 앉았어요. 우리 가족 다시 모였구나. 한강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5년간의 긴 시련을 끝내고 이제 새로운 희망찬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린파크타운 사건 이후 건설업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었어요. 내부 고발자 보호법도 개정되었습니다. 조연수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진실은 아무리 숨겨도 언젠가는 밝혀집니다. 박민재와 김지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소중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가족의 사랑과 정의에 대한 신념이 결국 승리를 거둔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때로는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옳은 일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민재와 지연 그리고 다영이와 할머니는 이제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되찾았어요. 5년간의 아픈 시간들이 오히려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정말 감사해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것도 가족이 다시 함께할 수 있게 된 것도 모든 것이 기적 같았어요. 민재도 아내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는 지연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5년 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였거든요. 오늘 뭐 먹고 싶어? 지연이 물었어요. 엄마가 해주시는 거면 뭐든 좋아요. 다영이가 대답했어요. 김치찌개 어때? 아빠가 좋아하는. 좋아. 민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부엌에서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났어요. 집안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집의 냄새였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픈 과거는 뒤로 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민재와 지연의 용기 있는 선택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정의와 사랑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가족의 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박민재와 김지연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정의와 사랑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 큰 희생을 치러야 할 때가 있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지고 정의는 실현됩니다. 가족의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이며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가능해집니다. 무엇보다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비록 당장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올바른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보상받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